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또 깊어지고 계시죠?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매수가와 그리고 비중, 종목명까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틈틈이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릴 테니까는 많은 분들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께 종목 상담을 하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놓고 출발해 볼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은 일단 2480포인트죠. 코스피로 친다면 2480포인트에서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조금 불안하죠. 아무래도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되나 안 되나 그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고, 금리 인하 7월부터 서두를 수 있나 없나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많다 보니까 시장은 약간 지금은 좀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는 상태에서 약간은 미래를 조금 불안해하고 또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열한 공방이라고 하죠. 내려가려고 하는 힘과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치열한 접전지가 어딘가라고 하면 이제 2480포인트 언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나 내려가야 되나 올라가야 되나 내려가야 되나 저울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지금은 크게 뭐 빠진다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그런 모습까지는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추가 하락이 한번 나왔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잘 마무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예측하기가 힘들죠.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될까 안 될까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놓고 아무도 맞추지 못하는데 베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관망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베팅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도박해야지 왜 도박 안 하냐라고 도박 안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박을 하는 건 성향의 차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뭐 잘 될 것 같으니까 무조건 풀베팅이다 가자라고 외치는 것도 성향인 거고, 난 안 될 것 같아 무조건 안 돼라고 하면서 지금 팔고 또는 인버스를 사는 것도 하나의 성향이 되겠죠. 근데 저의 성향은 관망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섣불리 막 풀베팅을 넣을 필요도 없고 또는 다 팔 필요도 없는,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만 잘 가지고 가면서 현금을 그대로 쥐고 있는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망하는 상태가 저는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관망하는 상태에서 가장 좋은 것은 주식시장에서 점점 발을 빼는 건데,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최대한 현금화하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목으로 조금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새로운 종목은 역시나 디스플레이 관련주라던가 자동차 부품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부품 테마는 벌써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걸 보니까 장이 조금 자리 잡고 나면은 자동차 부품 테마들이 좀 일제히 올라와 줄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지금 시장을 어느 쪽으로 가느냐보다 갈 것인가를 맞추냐보다도 어느 쪽으로 가느냐를 보고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조금 큰 길, 앞으로 큰 목적지를 좀 알고 있으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강하지 않은 상승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엄청나게 센 상승장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 강하지 않은 상승장이죠. 이렇게 약간 우상향으로 올라가다가 밑으로 빠져내려가면서 조금 긴 시간, 앞으로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조금 무너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경제가 좋아져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사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과 그 마음가짐들이 섞여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게 좋은 거 아니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즘 사람들 보면은 지금 주식 파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주식을 갖고 있죠. 우리 시청자님만 하더라도 주식을 매도했다, 나 지금 주식이 없어요, 다 팔았습니다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아직도 주식 들고 관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유튜브만 보더라도 지금 댓글창에 본다 하더라도 아마 그럴 거예요. 주식 사가지고 물려있다는 사람들은 많아도 나는 지금 관망하고 있습니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 장세는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미가 안 팔면
주식시장은 올라가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현금화 전략이 옳다라고 보고요. 그럼 예전부터 현금을 꾹 들고 있던 사람들 무조건 지금 이런 상승장이 조금 나온다고 했을 때 매매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선택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매매를 좀 하셔가지고 매매해서 수익을 좀 얻고 그 수익으로 다른 종목 물린 걸 잘라내거나 아니면 내 계좌를 조금이라도 불린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하락을 준비하자라는 것이 저의 전략인 거고 나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현금 들고 기다려버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승장을 그냥 외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고 성격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길은 저는 우상향 이후에 우하향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을요. 최대한 어떻게 빨리 정리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시장이 자꾸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제 이야기, 제 의견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주식 들고 그냥 편안하게 가시면 돼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 문현진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락이 나올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바로 지금 내가 지금까지 2021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물려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상담 전화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최대한 챙겨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면서 제가 전략을 최대한 많이 짜 드릴 거니까요. 오늘도 속 시원하게 고민들을 날려보자고요. 자,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안녕하세요. 궁금하세요? 네, 상신 EDP. 상신 EDP고요. 네. 24,300원에 50%. 2만 4,300원. 4,300원에 50%. 네. 비중도 많이 들어갔고 지금 워낙 고점에 사가지고 이거는 지금 좀 절망적이다라고 보면 돼요. 리스크가 상당히 크고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이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님의 투자 방식이 문제인 거예요. 이 종목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종목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2차전지 중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에서도 조금 이렇게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 가지고 굉장히 좋은 기업이긴 해요. 매출도 지금 보면은 지금 거의 2년 전에 비해서 2배나 올라왔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잘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좋은 건 맞는데 시청자님의 투자 방식이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종목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빠지지? 이 종목은 괜찮은 기업 맞습니까? 이 종목 전망이 어때요? 이 종목 업황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베스트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시청자님의 투자 방식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 사가지고 고점에 그냥 50%나 때려 넣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기업은 좋기 때문에 사실상 물려 있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올라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의 문제점이 그래요. 좋은 기업을 투자하게 되면은 주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올라오니까 팔기가 애매해요. 언젠가는 올라올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팔면은 팔고 올라갈까 봐 두렵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못 팔아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수많은 전문가들도 그래요. 이걸 팔아라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건 저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기업이라서 팔기가 좀 너무 좀 애매한데 손실은 나고 있지만 이거는 시간이 뭐 1년이 지났든 2년 지났든 3년 지났든 5년 지났든 10년이 지났든 결국은 다시 올라올 것 같은데 내려갔다 하더라도 굳이 팔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투자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당장에 시청자님께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게 18,000원대 여기서 이제 지난 전고점 자리 언저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단기적으로 한번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단기 반등 나오면 저는 22,000원대부터 시청자님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방식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고쳐 잡아야 돼요. 이 종목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투자 방식을 고쳐야지 이 종목을 고칠 필요는 없어요. 종목은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투자 방식을 내려갔을 때 사는 방식과 싸게 사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은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1,000원대나 22,000원대까지 반등이 나오면 바로 절반 정도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그 정도까지 올라올 때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이 돼서 한 200만 주 이상 발생이 된다면은 사실상 한 본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손실 좀 나서 매도를 절반 정도 했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본전에서 매도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단기 반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단기 반등 때 그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올지 몰라도 그때 팔자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시면 다음번에도 또 고생하실 겁니다. 이 투자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평생 고생하실 거예요. 방식을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KH바텍? KH바텍 22,000원에 10%. 22,000원에 10%입니다. 10%. 네. KH바텍도 있잖아요. 방금 상담했던 네.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지금 이제 방금 네. 상담한 분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고, 그 시청자님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 이제 겨우겨우 기다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차이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방금 상담했던 분은 여긴 거예요. 굳이 따진다면은 뭐 위치를 따진다면 여기 방금 지금 제가 이렇게 화살표 그려놨는데 한 요 정도쯤에 상담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시청자님은 네. 그 고통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방금 상담하신 분보단 선배님인 거죠. 오랜 시간을 겪어서 고통을 느꼈으니까. 네. 투자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기다려도 본전밖에 못 찾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에 느껴서 시청자님도 앞으로 투자 방식 바꿔야 돼요. KH바텍도 네. 그때 사실 땐 좋은 기업 맞아요.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좋은 기업을 살 게 아니라 돈 벌 수 있는 기업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네. 좋은 기업을 자꾸 산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수집하는 것처럼 내가 갖고 싶어 이렇게 돼버리고 종목을 자꾸 수집을 해버려요. 우리 백화점 가면 물건이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면 막 살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막상 그렇게 사보면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일 경우도 있고 그러면 내가 손해보고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고마켓에다 팔아버려야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딱 그러게요. 그런 느낌이에요. KH바텍도 좋아 보이는 줄 알고 네. 샀는데 막상 사보니까 나한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업도 아니었던 거예요. 왜? 주가는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나한테는 기회가 없는 거죠. 내 자리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어갔으니까 물리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물려 있는데 얘가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다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본전 탈출할 수 있는 기회, 투자 방식을 다시 네. 한번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네. 22,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시청자님이 안 팔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거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22,000원까지 사가지고 1년 반을 기다려가지고 내가 지금 본전이 왔는데요.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때 만약에 뭐 다음 달이라고 한다면 다음 달에 22,000원 산 사람이 내가 여기서 좋다고 해서 샀으니까 앞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1년 반 동안 알겠습니다. 기다린 사람이나 그때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다고요. 네. 그냥 저 자리는 사면 안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냥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본전 올라오면은 저는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본전 때 이제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시청자님 할 줄 알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약간의 기준을 좀 드린다면은 요 종목도 한 15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22,000원짜리까지 올라오고 거기서 약간 뚫고 올라간다면은 아마 25,000~26,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매도한다 생각하고 정리하시고 올바른 투자의 길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거 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만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제 엠노 55,000원에 50% 들고 있는데요. M로요. 예예. 5만? 5,000원에요. 네. 50%요. 방금 첫 번째 상담하신 분인가요, 혹시? 안 했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처음인데요. 그래요? 예예. 목소리도 비슷하시고 50% 사시고 고점에 사시는 방식까지 다 똑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똑같은 분인가 했네요. 자, 어쨌든 M로 사셨는데 이것도 투자 방식의 문제지 종목의 문제는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사람들은 종목에 문제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지금 사신 이유가 좋아서 사신 거 아닙니까? 예예. TV에 좋다고 맞습니다. 하니까 사셨을 거고 뭐 시청자님도 뭐 나름의 이렇게 공부하신 내용으로 한번 보니까 좋아 보여서 산 거 아닙니까? 그죠? 예예. 예, 맞아요. 기업은 좋은 게 맞는데 그걸 비싸게 샀으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예.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겹살 맛있는 거 알고 우리 그 뭐 민물장어 이런 거 몸에 좋은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민물장어 몸에 좋은데 그 1kg당 뭐 한 5만 원, 6만 원에 먹으면 그냥 그런갑다. 좀 비싸지만 뭐 몸에 좋으니까 먹자 하는데 1kg에 뭐 87만 원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못 사 먹잖아요. 그죠? 네. 좋은 거 알지만 비싸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M로를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시청자님 상식적으로 이 올라오기 전에 사야 돈을 버는 거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돈 사면은 뭐 돈을 버는 건가요? 뒷북 치는 건가요? 이게? 예. 그러니까 뒷북밖에 안 치는 건데 여기서 그냥 뒤늦게 들어가셔 놓고도 뒤에 들어갔으면은 아우 씨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혹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10%만 사야 되는데 50%는 산 거예요, 이게. 예. 투자 방식의 문제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예. 네, 이건 돈 벌 수 있는 투자 방식이 아니라 물리기 딱 좋은 투자 방식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렇게 안 하는 게 일단 제일 먼저예요. 우리는 항상 상담할 때 이렇게 했으니까 상담받지 이러거든요. 내가 예.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상담받지 이러는데 이왕이면 일을 안 저지르는 걸부터 먼저 배우는 게 좀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 이렇게 매매하지 마세요. 고점에 올라오거나 급등 나온 거 막 좋다고 하는 거 그런 거 사지 마세요. 이거 제가 방송에서 맨날 지겹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안 사는 게 제일 좋은 예. 거고요. 단기적으로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48,000짜리가 지지가 돼야 돼요. 이건 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신내림 받아가지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48,000짜리가 지지가 된다면 조건부인 거예요. 저기가 지지가 된다면은 반등이 나와 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기가 지지가 받으면은 반등이 나올 텐데 그 반등 나올 때 5만 5천 원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반등이 한번 있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때 정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기가 네. 무너지면 이제 골 때린 거예요. 이제는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저기가 무너져 버리면 네. 3만 5천 원까지 밀리거나 그 아래까지도 밀릴 수 있는데 그때 추가 매수는 안 될 것 같아요. 비중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기까지 빠진다 네. 하더라도 버티시거나 버틴 다음에 그 다음 반등 때 나오거나 4만 8천 원 무너질 때 비중을 줄여가지고 손절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투자 방식이 이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라는 걸 느끼시고 다음번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예.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한테 죄송할 일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세비캠 99,640원에 10% 들고 있거든요. 세비캠을 어릴 때 추가 매수해도 될까 싶었어요. 99,640원에 10%요? 예, 이제 흔히 초보자분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한다라는 거예요. 추가 매수는 제가 방송에서 늘 이야기하는데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누가 봐도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그죠? 네, 그럼 추가 매수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전혀. 그럼 이 기업은 추가 매수할 만큼의 하지 않을 만큼 나쁜 기업인가 하면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세비캠 뭐 하는 기업인가 하면 쓱 들여다봤더니 양극 활물질 2차전지 쪽이구나. 2차전지 아직까지는 에코프로가 죽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한두 번 정도는 더 튀어오를 수 있겠구나. 근데 에코프로가 날아갈 때 얘는 엄청나게 급등했나요? 아니면 조금 올라오다 말았나요? 급등했습니다. 급등했나요? 예, 제가 보기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세비캠 지금 그러니까. TV 보고 계세요? 네, 네, 에코프로 올라올 때랑 세비캠 올라올 때랑 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C자 모양. 지금 TV 보고 계세요? 네, 파란색은 세비캠이고요. 에코프로 네. 보도록 합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같은 시기 때 올라온 모양새인데 어떤 게 더 많이 급등한 것 같나요? 에코프로죠. 예, 그럼 이거 에코 플라스틱이네요. 에코프로를 보도록 합니다. 에코프로는 더 올라갔죠? 예, 어때요? 지금 어떤 게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에코프로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세비캠이 급등했나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그럼 이건 힘이 약한가요? 센가요? 약하죠. 약한 걸 샀어요. 그럼 약한 걸 예. 샀으니까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굳이 할 의미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세게 올라와야 추가 매수 해갖고 세게 버는데 약한 걸 샀는데 뭘 약하게 뭐 할 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옛날에 그 티코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티코 같은 거 딱 사놓고 내가 우리 엔진 머플러 딱 소리 떼면 바바바바바바 하는 소리 나잖아요, 그죠? 예, 티코에 그런 소리 나고 다니면 좀 어때요? 차가 고장 날 것 같은 느낌 들고 저 왜 저러나 싶지 않나요? 예, 슈퍼카가 그러고 다니면 좀 어떤가요? 톱나죠. 좀 폼나고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예. 이걸 왜 샀냐고요. 예, 그러니까 종목 선정도 잘못됐고 이런 거는 튀어오를 때 힘도 약하기 때문에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2차전지가 지금 이제 거의 끝물이잖아요. 올라와가지고 이제 빠져내려가려고 하고 힘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빠져있는 상황에서도 얘가 약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에코프로는 저 위에서 놀면서 지금 덜 떨어지고 있는데 얘는 지금 쭉쭉 빠져가지고 다시 거의 급등하기 직전으로 본전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투자를 했을 때 별로 돈 벌 가능성이 조금은 약하다라고 봐야 돼요. 약한 기업이기 때문에 약하게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추가 매수는 굳이 서두를 이유도 전혀 없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얘는 7만 원대까지 밀려야 추가 매수 포인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까지 밀렸을 때 추가 매수 포인트가 나오려면 적어도 거래량이 지금보다 좀 더 많아야 돼요. 지금 3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되고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난 다음에서야 추가 매수 고민을 할까 말까예요. 지금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둬야 되고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종목을 잘못 네, 잡았기 잘하겠습니다.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말씀하세요. 네, 전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SNS텍 45,700원 60%. 다시 한번요. SNS텍. SNS텍 예. 4만 5,700원. 예. 45,700원에 60%요. 매도 타임 좀 궁금해서 한번 전화 드려봐요. 네, 전화 상태가 좀 이상해서 전화를 일단 조금 이렇게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 당장에 이거 SNS는 매도 타이밍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이제 달리는 말에 딱 올라탄 케이스인 거죠. 근데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은 우리가 이렇게 잘 된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어쨌든 뭐 운이 좋았든 뭐든 간에 수익이 뭐 약하든 크든 간에 좀 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는 맛을 못 잊어가지고 계속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랜드 가시는 분들도 보면요. 도박하러 가시는 분들 보면은 도박 중독되신 분들 한번 보면요. 10,000원, 20,000원 버는 거에 중독돼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날려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런 케이스인 거죠. 이 맛을 못 잊으면은 그냥 주식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이 맛을 잊으셔야 돼요. 그냥 여기는요. 단타 수익을 내는 건데 이 단타 수익을 낸다라는 것은 전업 투자자라든가 기관 투자자 또는 외국인 펀드 매니저들 실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스캘퍼러라든가 스캘핑을 하는 사람들 있죠. 호가 보면서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매매하는 그러니까 천하제일 단타 대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단타꾼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어찌됐든 운이 좋아가지고 지금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매도 타이밍을 찾는 것 자체가 웃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빨리 살아나갈 생각부터 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 챙겨가지고 나올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막 10%, 20%, 30% 이렇게 수익 내려고 하지 않고 목표가를 정하고 하지 않아요. 그냥 1%, 2%만 수익 내도 바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꾼들이죠. 난 이 정도 땄으면 됐어 하고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약간 주식 도박 중독자들도 그래요. 이 정도 땄으면 됐어가 아니라 이 정도 땄으니까 더 딸 수 있겠지. 돈 더 가지고 오면 돈 더 벌겠지. 이러면서 자꾸 커져가고 멈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당들도 그렇습니다. 술 마시다 보면 적당히 먹고 딱 마실 거 그만둘 줄 알았는데 약간 고주망태가 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정도 먹었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더 마시면 더 좋겠지. 이런 느낌으로 가버리니까 항상 망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을 지금 대응할 줄 모르고 내가 단타를 못하고 이거는 본인 실력의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건 저한테 질문할 게 아니라 언제 팔까요를 저한테 질문할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 될까? 내가 잘하나? 못하나? 못하면 빨리 파세요. 잘하면은 알아서 하시겠지. 예,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당장에 지금 매도 전략을 짜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당장 오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나머지로는 반등 나왔을 때 5만 원 이상에서 팔아도 되겠다 생각이 드니까 단기적으로 빨리 정리하시고 만약에 지금부터 해가지고 여기 지금 45,000대 지지가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46,000원, 45,000원 이 자리가 지지가 되지 않고 밀린다면 본전에서 다 팔아내야 된다. 수익이 안 나더라도 전량 매도하는 것이 맞는 자리다. 자리가 그런 자리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CJ EMN이고요. CJ ENM이고요. EMN 5% 있고 12만 5천 원이요. 12만 5천 원이요. 예. 네. 근데 언제쯤 추매를 해야 되나 싶어요. 아직 한참 기다려야 돼요. 이게 추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려가는 게 좀 끝나면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시청자님, 그 우리 산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등산 가시거나 이렇게 산을 한번 보면 내리막길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내리막길이 끝나는 거 어딘지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 몰라요? 자, 우리 미끄럼틀 있어요. 우리 그 놀이터 같은 데 보면 미끄럼틀 있잖아요. 그죠? 네. 미끄럼틀이 언제 끝나는지 알아요? 몰라요? 딱 보면은? 그것도 몰라요? 미끄럼틀을 봐도 몰라요? 어디서 끝나는지를? 아니요, 그거는 네, 알잖아요. 그죠? 그걸 왜 알아요? 네. 왜 아시죠? 미끄럼틀이 끝나는 자리는 어떻게 알까요? 미끄럼틀이 내리막이 끝나겠구나. 여기서 이제 내리막이 끝나네. 어떻게 알죠, 그거? 그거는 이제는 그거는? 타본 사람이 알아요? 끝이 아니야. 끝이? 방금 좋은 말 나왔어요. 보여서요. 끝이 어떻게 됐다고요? 끝이 보여서. 끝이 보여서. 그죠? 내리막길의 끝이 보여서 지금 이거 보세요. 제가 이 내리막길 한번 볼게요. 요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자, TV 보고 계세요, 지금? 네, 아니요. TV 안 보고 계신다라도 지금 다른 분들이 이야기게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게 이렇게 되면 보인단 말이에요. TV가 네. 보시면 잘 알 텐데 내리막길이 그냥 경사만 되어 있으면 안 보이는 게 경사가 꺾이면 거기서 끝나겠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지금 얘는 지금 내리막길이잖아요. 아직까지 안 끝났는데 왜 자꾸 여기서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냐라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꺾이고 끝나면 하면 되는데 왜 내려가는 게 꺾이지도 않았는데 맨날 생각을 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려가는 중이니까 내려가는 거 즐기세요, 그냥. 내리막 길입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아직 아니고 얘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TV를 안 보시면 배우는 게 없어요. TV를 나중에 꼭 보세요. 네. 그 내리막길, 미끄럼틀도 마지막 끄트머리가 이렇게 일자로 평평하게 가잖아요, 그죠? 네. 일자로 평평하게 갈 때 우리는 내리막길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주가도 그래요. 내리막길이 끝났구나 싶은 자리가 나올 때까지 좀 내버려 둘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CJENM도 한참을 더 기다려야 된다. 아직까지는 내리막 길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하면서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비중도 너무 좋고 매수가를 어차피 추가하면서 하면 낮춰질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내버려 둘 줄 알아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어디서 바닥을 잡을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일단은 그나마 예측할 수 있는 게 보통은 전저점이라고 부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72,000원대에서 자리 잡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저기서 자리 잡으면 그때 전화 주시면 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정도는 뒤일 겁니다. 네. 한참 기다렸다가 전화하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번 주 강연회를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제가 오프라인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안양으로 가고요. 안양에서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안양 상공회의소 5층 중회의실로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제가 강남으로 갑니다. 강남에 있는 역삼 아이타워 선능더 모임 지하 1층에서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에서만 들을 수 있는 또 재밌는 이야기들 또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같은 지역 갈 때마다 강의 내용을 바꿔서 가기 때문에 오셨던 분들도 오시면은 또 새로운 내용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들 바로 한번 또 상담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셀루메드가 올라와 있네요. 셀루메드 지금 5,000원의 비중이 15%라고 하셨는데 일단 셀루메드를 5,000원에 샀다는 것은 여기 일부러 급락했을 때 떨어졌을 때 샀다라는 건데 급락 매매가 급등 매매만큼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급락 매매도 데이터가 없고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고 경험이 없으면 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그냥 뭐 물린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급락 매매는 단기적으로 빨리 수익 나거나 아니면 떨어졌을 때 어떻게 추가하면서 할까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좀 짜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전략이 없이 들어갔으니까는 아유 큰일 났다 지금 뭐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데 이런 건 전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불변의 법칙이 하나가 있다면요. 급락은 급등을 부른다. 급락과 급등은 친구다. 둘이는 같이 다닌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급등이 먼저 나와서 급락이 나왔고 급락이 나왔으면 급등이 나온다라는 것이 불변의 법칙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 말은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올라갈 때 내 매수가가 지금 어딘가가 이제 전략인 거죠. 내 매수가는 5,000원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4,400원이기 때문에 딱히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를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얘가 더 떨어진다면은 올라올 때 내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것만 해도 얘가 충분히 한 20, 30% 올라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없이는 탈출이 조금은 버겁고 좀 배가 아프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4,000원대까지 밀린다면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해 보는 게 낫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리막길에 사는 게 아닙니다. 내리막길이 끝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제발 좀 끝나고 보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함부로 예측하고 올라간다 내려간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측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예측은 할 수 있고 누구나 말은 할 수 있는데 전략을 짜야 돼요. 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려가서 내려간 걸 다 보고 저기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때 추가 매수를 4,000원대에서 서두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추가 매수 하시면은 탈출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으니까 추가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LG 생활건강입니다. 이 종목을 사셨고요. 이제 10%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고 5,800원에 매수를 58만 원에 매수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일단 LG 생활건강은요. 이게 예전부터 제가 이 주가가 내려와 있는 요 시기 때부터 이거는 이제 바닥이 여기서 나올 것 같다라고 설명을 계속해서 많이 드렸던 종목이긴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니는 내려갈 때는 가만히 냅두고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멈추는 걸 보고 해놓고 왜 니는 저기서부터 바닥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제가 TV에 나오고 전문가 일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게 차이인 거예요. 저는 내려가는 끄트머리가 어딘지 대충 이제 많이 봐오니까 생기는 노하우와 경험인 거죠. 저는 이 주식 관련해가지고는 전문가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일로 하면 완전 초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직업에 제가 만약에 배우러 가서 신입사원으로 들어간다면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노하우가 쌓여있고 경험이 쌓여있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 저건 저렇게 해,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저한테 아마 지시가 내려질 겁니다.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많이 봐서 여기가 바닥이 나올 자리인 것 같다라는 게 보여질 뿐인 거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험이 쌓이기 전까지 봐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렇게 옆으로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가는 이 자리를 바라는 거죠. 내리막길. 그러니까 미끄럼틀의 끄트머리가 어딘가라는 거죠. 지금 이제 내리막길의 끄트머리가 다 온 거죠.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LG 생활건강을 여기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크게 내려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완만해지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선 많이 내려갈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제 바닥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시면 되고요. 58만 원짜리가 이 자리 부근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58만 원이 이 아래자리 까만 선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대신에 내리막길이 끝났을 뿐이지 상승으로 간다는 말은 아니죠. 상승으로 간다는 말은 이제 내리막길이 끝났으니까 이제 올라갈 일이 남겠구나. 언젠지 몰라도 네가 올라갈 때까지 난 이제 너와 함께 기다려보겠어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이렇게 내리막길이 끝나고 횡보를 하고 올라가는 일만 남았을 때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데 에이씨 내가 그거 기다려서 언제 기다려가지고 무슨 돈을 벌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빨리빨리 돈 벌고 싶어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LG 생활건강을 갖고 가면 되는 기업이다. 지금 매수가 너무 좋고 홀딩 잘하셨고 그렇게까지 문제도 없고 추가 매수할 이유도 없고 그냥 가지고 가면 되겠다. 언제 올라갈지는 몰라도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올라갈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에이 그럴 거면 은행 넣지 않는데 은행보다 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은 밑으로 조금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40만 원, 40만 5만 원까지 마음을 좀 열어놓는 게 좋겠고요. 저기까지 떨어진다면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낮춰서 그 다음 상승 때는 역시 70만 원대까지 횡보세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저기까지만 올라가도 50%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올라올 때 50% 수익 내면은 아니 은행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홀딩해서 가져가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입니다. 아남전자고요. 아남전자를 2,305원에 10%를 샀다라고 하셨는데 2,305원에 10%면 지금 이 자리에 매수하셨다라는 건데요. 지금 아남전자를 굳이 저렇게 따라 붙었어야 됐나라는 아쉬움은 조금 듭니다. 일단 이 종목도 지금 뭐 나쁜 기업까지는 아니에요. 전장산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도 뭐 지금 당장에는 뭐 AV 기기라고 하죠. 오디오 관련 기업을 해가지고 뭐 자동차 쪽에 이렇게 넣으면서 수익을 좀 많이 보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얘가 일단은 자동차 부품 테마 쪽으로 엮여가지고 올라가기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쪽은 약간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위쪽으로 방향 틀기 전까지는 반도체 쪽으로 엮이긴 조금 힘들 것 같고 일단 지금 당장은 2,000원짜리가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흐름 자체가 위쪽으로 바뀔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나가면은 뭐 2,700~800원, 3,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홀딩해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추가 매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지난 저점 자리가 1,700원이기 때문에 저는 저라면 추가 매수 할 거면 1,700원까지 기다려보다가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기까지 기다렸는데 내려오면은 아싸리 땡큐 하고 추가 매수하면 되고 그게 아니면은 여기서 버티는 거 보고 추가 매수 하면 되는데 굳이 오늘부터 서두를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항상 주식은요. 내가 맨날 보고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 아닌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러는 거 아닌가? 저러는 거 아닌가? 하는
매일같이 조바심이 나는 거거든요. 좀 보지 마세요. 안 보면 되잖아요. 안 보면은 어느새 올라가 있거나 어느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천천히 느긋하게 하면 돼요. 주식을 느긋하게 할수록 돈을 잘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 명심하시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면 1,800원대까지 밀리거나 그 아래에서 추가하면서 고민하시고 지금은 추가하면서 없어도 홀딩해서 가져간다면 수익 내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유바이로직스. 뭐라고요? 유바이로직스. 뉴바이오로직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네. 7,200원에 15%요. 7,200원에 15%. 그럼 최근에 매수하신 거네요? 네네, 월요일 날. 왜요? 그냥. 좀 많이 떨어졌길래 한번 들어가 봤어요. 많이 떨어졌길래 들어가면은 아무거나 사도 돼요? 우리가 마트에 갔는데 네. 이렇게 이마트라든지 뭐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뭐 쇼핑을 하러 갔어요. 우리가 이제 식자재 같은 걸 사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밥도 해줘야 되고 뭐 라면도 좀 떨어진 것 같고 해서 사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 구석에 보니까 뭐 뭔지는 몰라도 2원에 파는 게 있어요. 2원에 1kg당 2원에 판대요. 그 무조건 사야 돼요. 뭔지도 모르고. 1kg에 2원에 판대요. 1kg에 2원에. 1kg에 2원에 판다고요? 뭔지 봤더만 돼지 발꼬락이에요. 돼지 발톱. 돼지 발톱을 2원에 판대요. 그럼 우리가 그거 아이고 좋다 하고 사야 됩니까? 2원이니까? 아니면 좀 고민해봐야 되고 뭐 나한테 필요 없으면 안 사야 되는 겁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이거를 싸다고 사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구제요 콜레라. 구제역 콜레라예요? 네. 어떻게 구제역 콜레라고 이렇게 나왔죠? 뭐 콜레라 쪽인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 때문에 조금 올라왔다고 지금 이제 약간 그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그럼 구제역 콜레라 이거 지금 계속 진행이 될까요? 국가에서 막 가만히 냅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농축산업체도 그렇고 전부 다 그거 냅둘까요? 아니면 빨리 처리를 할까요? 상식적으로요. 네, 상식적으로 시청자님께서 네. 만약에 농축산 업계에 계시고 지금 돼지를 키우고 있고 소를 키우고 있다면 그냥 에휴 내가 키우는 돼지랑 소 다 죽어라고 냅둘 겁니까? 아니면 빨리빨리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네, 뭔가 대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바이오로직스 이거 지금 코로나 관련 백신 관련주였다 보시면 되고요. 제약 바이오 신약 개발 이런 거 한다 보시면 되고 백신 만들다 보니까 아마 코로나 뭐 구제역 백신 이야기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적자 굉장히 심하고요. 회사 사면 안 되는 기업인데 샀습니다. 이거 그냥 빨리 파세요. 네. 구제역 이런 거 빨리빨리 네. 정리될 겁니다. 아마 일시적으로 처리될 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요 네. 저점이 무너지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7,000원 손절 라인 잡고 튀어 오르면 8,000원대 정리하시고 주식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대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은 돈 지금 이거 못 벌어요. 저 어느 정도의 지식과 어느 정도의 대화가 될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난 몰라요. 이러면은 돈 못 벌어요. 주식시장 그런 사람들 돈 다 뺏어가요. 아시겠죠? 지금 이거 파시고 저는 들고 있는 계좌에 있는 돈들 다 빼세요. 그거 추천드릴게요. 7,000원 무너지면 손절, 튀어 오르면 7,500원부터는 바로 그냥 수익 짧게라도 빨리 챙기시고 돈부터 챙기자. 일단 현금 다 챙기시길 추천드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기 포스코 엠텍을 네. 19,800원에 오늘 아침에 샀는데 좀 더 살 수 있을까 해갖고 좀 물어봅니다. 제 방송 많이 보신 지 얼마 안 떨어져갖고. 됐군요. 그죠? 네, 자주 봐요, 그래서. 제 방송 얼마 안 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사고 상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그래요? 아니, 왜냐면 제가 37,000원에 팔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얼마든지 말씀 더 해보세요. 네, 그 근데 얼마나 이제 제 살 너무 깎아먹는 이야기인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더 해보세요. 네. 아니, 그래갖고. 네, 아침에 사가지고 좀- 불안해서 전화했어요. 아니, 불안하진 않은데 더 사고 싶어서. 더 사고 싶어요? 워낙 많이 떨어서. 욕심이 계속 나요?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욕심은 아닌데요. 얼마나 되셨죠, 주식 하신 지? 30년 됐어요. 30년 되셨어요? 많이 버셨어요? 네. 뭐 그렇게 읽지도 않고 벌지도 않고 그래서.
30년 하셨으면 크게 잃지도 않고 벌지도 않고 하면 안 돼요. 많이 벌어야 돼요. 30년 글쎄 동안 그냥 말이에요. 삼성전자만 넣어놨어도 돈 벌었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있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30년 동안 왜 돈을 못 버냐 하면 이런 식으로 샀다 팔았다 계속하고 어디 들어가는지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보통 손실도 많이 나고 무너지는 경우도 좀 네네. 많아요. 저는 30년 하셨든 20년 하셨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실력이 안 좋으면 다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1년이 맞아요, 됐든 맞아요. 하루가 되었든 30년 되었든 다 똑같아요. 지금 시청자님이 네, 네. 매수 자리가 뭐 그렇게까지 나쁜 자리는 아닌데 이런 자리에 들어가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상담을 안 받을 네. 정도로 스스로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네, 독립, 저도 자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전문가한테 상담하고 추가하면서 할까요? 더 살까요? 이게 아니라 더 살지 말지도 본인이 결정해서 들어갈 줄 알아야 되고 손절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할 줄 알아야지 이 자리에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자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격.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어울리는 자격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네. 이렇게 사가지고 전화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시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이라는 게 저는 안타깝고 그리고 이 자리에 사가지고 지금 19,800원의 가격이 만약에 일단은 저점 라인 때라 보고 잘 잡았다고 친다면 26,600원 됐을 때는 어쨌든 약수익이든 뭐든 간에 약간의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더 살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전 잘 실력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더 사는 것 자체가 실력, 그 더 살 거라는 눈꽃만큼의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실력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네, 네. 여기서 네. 더 사는 게 아니에요. 튀어 오를 때 팔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아, 단기적으로 튀어 오를 때 팔 생각을 하고 내려갈 때 더 살 네. 생각을 하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사가지고 내려갈 때 손절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네. 사고 조금 더 올라오니까는 더 살까? 이 질문 자체가 저는 지금 주식 어제 한 사람하고 뭐가 다른가 싶은데요. 30년 하신 분이. 죄송합니다. 저는 좀 잘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자리는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N자 반등, 눌림목 매매라고 해서 N자 반등이 나올 수 네. 있는 자리인데요. 이런 자리의 네, 네. 문제점은요,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도 있지만 안 나오고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사놓고 네. 여기서 무너질 때 손절하고 나오는 전략이 중요한데 매수가 자체는 19,800원 자리가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잘 샀어요. 지금 약간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튀어 오를 때 어디서 팔까를 기준을 잡아야 돼요. 난 1%에 만족할 거면 지금 팔아도 되고 그게 아니면은 네. 지금 뭐 한 네. 22,000원대나 25,000원대까지 반등 나오면 팔면 돼요. 그게 아니면 빨리 손절해야죠. 무너질 때. 오늘 산 자리가 무너지면 바로 손절하고 도망가야 되는 자리인데 더 살까요라는 질문은 사실 1초도 생각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들어가셨으면요. 아, 저는 61선 내 대놓고 살라 그랬는데 네, 안 61선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네, 보고 네, 있죠. 안 보고 네. 있습니다. 지금 TV 보시면은 저는 그런 거 안 봅니다. 61선, 21선, 31선, 51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트의 움직임과 흐름을 볼 줄 알아야지 무슨 61선 이야기하나. 왜 차트 지금 캔들도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좀 공부를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전 다시 한번 추천드리는 것은 그런 보조지표 없이 차트를 보는 법을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조바퀴를 떼고 자전거를 탈 줄 알아야지. 지금 시청자님은 보조바퀴만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조지표는 네네. 보조지표일 뿐입니다. 주지표를 보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HD 현대중공업이라는 네, 기업입니다. 매수가랑 비중이요? 11만 1,900원에 네. 비중이 50%씩이나 됩니다. 많이 되네요. 예. 뭐 사신 뭐 비전이나 뭐 전망이나 뭐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현대중공업을 다녔었는데 네. 너무 안 좋아가지고 퇴직을 했는데 네, 지금은 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수주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다시 회사에서 와서 일을 하면 안 되겠냐 연락이 와서 네, 알아보니까 너무 수주도 많고 네, 앞으로도 직영 채용도 너무 많이 한다 해서 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좀 많이 샀습니다. 그럼 그렇게 들고 가시면 될 텐데 왜 상담을 받으세요? 근데 뭐 제가 지금 현대중공업에 다시 입사한 건 아니니까 뭐 제가 뭐 이렇게만 들었지 뭐 제가 뭐 주식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니까 전문가님의 조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주식과 현실은 괴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현대중공업 수주 많이 받았고 직원도 채용한다고 하고 내보고 내일 언제는 뭐 쫓아내더만 지금 다시 돌아오네. 이것들 봐라. 이거 좋단 말이지. 내가 주식 사야 되겠어. 해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돈을 벌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주식은 생각이 많아지면 생각이 많아질수록 돈을 못 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주식을 할 때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머리를 자꾸 많이 쓰고 그렇게 이상하게 상상을 막 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이게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거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산 가격이 비싼가 싼가만 알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냥 싼가 비싼가를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는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싼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그게 전부예요. 그냥 내가 주식을 해서 돈 번다라는 개념은요. 그냥 장사한다라는 개념이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현대중공업이라는 물건을 사가지고 내가 창고에 넣어놓고 내가 박아놨는데 나중에 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내가 팔아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창고에 박아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인가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시청자님이 만약에 나는 그렇게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한다면 누구 말을 들을 게 아니라 나의 신념과 나의 기준을 믿는 게 투자를 하기엔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투자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흔들리지 않는 투자 방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현대중공업도 많이 다니셨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퇴직을 하셨고 다시 오라는 러브콜도 받으셨고 그러고 갈까 말까도 고민하고 수주도 많이 받는 것도 거기에 이제 지인들이라든가 인맥들이 있기 때문에 저보다 현대중공업의 사정을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네네. 그러면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이 종목을요 최대한 싸게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난 이 기업이 잘 될 거라고 믿으면요. 근데 사놓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제가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솔직히 그냥 깨놓고 말해서 시청자님보다 제가 현대중공업을 얼마나 더 알겠습니까? 예.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제가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얼마나 시청자님보다 더 알겠어요. 제가 시청자님보다 모를 게 뻔해요. 그럼 주식에 대한 원리로 생각을 해봤을 때 싸게 사기만 하면 된다는 거고 주식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은 한 번에 50% 사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주가는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좋고 나쁘고가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으로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현대중공업을 계좌에 넣어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죠? 네네네. 그 사람들이 안 팔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이 에이 꼴배기 싫어 난 손실 중이야 현대중공업 미래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팔기 시작하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고 비전이 좋아 보여도 시청자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내 지인들은 다 좋다고 하고 회사도 지금 사정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져요. 네네. 그러니까 비중을 50%부터 처음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떨어질 때 대응이 안 된다라는 게 제가 주식 전문가로서 드릴 수 있는 조언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단은 지금 밑으로 쭉 내려갈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바닥이니 뭐니 차트니 뭐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네네네.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고요. 그 요소로 봤을 때 95,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뭐 선박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주도 우리나라가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저가 수주라는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들리는 말로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남는 게 별로 없는 수주다라는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저평가되어 있고 굉장히 선박이라든가 이런 쪽, 해운 쪽이 물류 만드는 쪽 이런 쪽들, 선박 만드는 쪽이 전부 다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주가가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고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시청자님도 내부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가 수주든 뭐든 간에 배를 만들어줘야 계약이 성사가 되니까 사람이 더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남는 장사가 아니면은 별 의미가 없고 이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지금 저 재무제표를 보여드리면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가 봤을 때 뭐 해결될 믿음이 있다면은 매수가 조절을 위해서 지금 비중을 좀 줄이셔가지고 95,000원대 가깝게 비중을 늘리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질 때 회사가 좀 사정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싶으면 더 아래쪽으로도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가격만 생각하세요. 시청자님은 이제 그 업황을 연구하시면서 항상 내가 들고 있는 가격만 생각하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11만 원이랑 가격이 좀 어정쩡하기 때문에 비중을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밑으로 빠지면 10만 원대 가깝게 내려가게 되면 다시 비중을 좀 늘리면서 매수가를 낮추면서 들고 가보자. 저는 장기로 가져가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기 때문에 장기로 들고 가신다면 저는 나쁠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말 듣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장기로 절대 못 들고 갑니다.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잘 가져가시기 바라고 저는 가격 전략을 다시 짜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상담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투자 방식이 너무 잘못된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 투자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오늘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죠. 가격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점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격 전략 잘 짜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